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김성경입니다. 저는 오늘 은행의 신용평가와 국내 은행 산업의 최근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은행 산업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업 내 최근 이슈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은행업 평가 방법론 및 그 방법론을 적용하여 은행들을 평가한 결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은행 산업의 현황입니다. 은행 산업은 국내 대부분의 국민과 기업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어 사업 기반이 매우 안정적이고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여 진입장벽이 매우 높으며 국가 경제적 차원의 중요도로 인하여 정부의 보호 수준 또한 매우 높아 당사가 산업위험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42개 업종 중 산업위험이 가장 낮은 업종입니다. 국내 은행은 일반적으로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구분하며 2017년 들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새로운 카테고리로 추가되었습니다. 시중은행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은행으로 자체적인 성장 외에도 은행 간 인수, 합병을 통해서 대형화가 진전되어 2018년 6월 말 현재 평균 자산 규모가 234조 원으로 평균 자산 규모가 31조 원인 지방은행의 7.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특성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과 다른 점을 비교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지방에 본점을 둔 은행으로 주로 본점 소재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영업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수도권 지역으로도 영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높은 지역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수신 기반이 안정적이고 주요 차주가 지역 중소기업으로 대출 이자율이 높아서 시중은행 대비 수익성이 높은 강점이 있습니다. 2014년 이전까지 지방은행은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로 부실 발생률 또한 시중은행 대비 낮은 작지만 알찬 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성장률이 시중은행을 앞지르는 등 가계여신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성장을 추구한 데에다 지방의 산업 및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되며 재반 재무 비율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수은행은 이익 추구보다는 정부를 대행하는 정책금융 역할을 우선시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수은행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즉, 농어민,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에게 위험 대비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은행 본연의 목적이므로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대비 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수은행의 열의성은 정부의 지원 가능성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 수는 1997년 말 32개였지만 이후 퇴출, 합병 등을 통해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경쟁 강도는 완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들어 인터넷 전문은행 2개가 은행 산업에 신규로 진입하였고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증권사에 대하여 초대형 IB 지정을 통해 발행어음 제도를 시행하는 등 기업 금융 업무를 확대해 줌에 따라 향후 대형 증권사들과의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핀테크 사업이 고성장하며 은행의 전통적인 영역을 잠식해가고 있는 등 은행 산업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의 수익 창출 구조입니다. 국내 19개 은행의 2017년 손익계산서 평균 구성을 보시면 이자 이익이 전체 이익의 8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자산의 72.6%를 차지하고 있는 대출채권과 16.5%를 차지하는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전체 운용자산으로 나눈 비율이 순이자 마진으로 총 자산 순이익률과 함께 은행의 수익성을 대표하는 비율입니다. 순수수료 이익과 기타 이익을 합친 비이자 이익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에 불과한데, 이는 미국 상업은행의 33.8%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치로 국내 은행들의 수익 구조 다변화는 낮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2017년 국내 은행들은 벌어들인 이익의 48%를 판매관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판매관리비는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대부분 고정비 성격인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어 은행의 단기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인력 구조 조정, 지점 통폐합, IT 활용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판관비를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손상각비는 총이익 대비 17.3%로 최근 10년 내에 가장 낮아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이익 증가와 함께 2017년 은행의 우수한 실적을 견인한 양대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의 총이익 대비 대손상각 비율은 25.4%와 28.8%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대손상각비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연동되어 연도별 등락폭이 매우 커서 은행의 단기 실적을 크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3% 내외에서 정체되면서 은행의 성장성도 둔화되던 중 2014년 이후 2018년 상반기까지는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가계 여신 증가에 힘입어 성장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산 증가는 시중은행보다 오히려 지방은행에서 더 공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및 내수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해 현재와 같은 성장성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내 은행은 대출채권 중심의 자산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에서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60%였으며 매년 소폭씩 확대되어 2018년 6월 말 현재에는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들의 자본이 확충되어 감에 따라 위험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이 상승한 결과입니다. 위험 자산 비중 증가는 수익과 이익 유보 금액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렇게 확충된 자본이 다시 위험 자산 보유 여력을 상승시키는 선순환의 구조 안에 국내 은행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가 동반된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대출채권 차주의 기업대 가계의 구성비는 55대 45 내외에서 변동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비중 증감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경기입니다. 이는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피크를 이루었던 2006년에 기업 차주 대 가계 차주의 비중은 49대 49에 이르기도 한 데 비하여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비중이 44%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현상이 고착화되며 은행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순이자 마진 1.6%, 총 자산 순이익률 0.1%라는 최근 10년 내 가장 부진한 실적을 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들어 미국 기준금리의 단계적 인상, 국내외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시중금리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며 이자 이익이 증가하였고, 취약업종 기업 구조 조정이 일단락되며 대손 비용까지 감소하여 은행의 수익성은 급격히 개선되었고 2018년도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 산업 전체의 자산 건전성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여신을 중심으로 부실이 증가하는 가운데 순이자 마진 하락에 따른 이익 창출력 저하로 부실 여신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자산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다가 2014년 이후 위험 업종 여신 축소, 적극적인 부실 여신 상각 및 매각,
신규 부실 감소 등을 통해 개선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체적인 유상증자 시행과 더불어 자본 확충 펀드 등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후순위 채권,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조달을 확대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어 국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은 우수한 수준입니다. 2016년 말부터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도록 은행 감독 규정이 개정되었고 2017년도 이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며 자본 적정성 지표는 더욱 개선 중입니다. 다만 바젤3 자본 규제 계획에 따라 2013년 12월 이전 발행했던 후순위 증권 및 신종자본증권의 자본 인정액이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규제 자본 비율 수준도 매년 높아지고 있어 은행들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 노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은행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은행업 최근 이슈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업에서 최근 부각되는 이슈로는 첫 번째, 지방은행 자산 건전성 저하 리스크, 두 번째, 출범 후 1년 6개월이 지난 인터넷 전문 은행의 현황 및 전망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 지방은행의 자산 건전성 저하 위험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지방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최근 수도권으로 영업 범위를 확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거점 지역의 여신 비중이 85.5%로 절대적입니다. 또한 대기업 및 가계 여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낮은 중소기업 여신이 전체 여신의 57.1%로 시중은행의 1.6배에 이르고 있으며 4대 취약업종으로 지목되는 조선, 해운, 건설, 자동차 여신 비중 또한 9%로 시중은행의 약 2배에 가깝습니다. 앞서 은행업 현황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014년 이후 개선되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선 속도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있어서 완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방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시중은행 대비 완만하게 하락하여 오다가 2017년 이후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기업 여신 부문에서 2017년과 2018년 대규모의 신규 부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통상 마찰, 지역 주력 산업 업황 악화, 일자리 감소,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최근의 사업 환경과 이에 영향을 크게 받도록 구성되어 있는 지방은행들의 여신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이러한 자산 건전성 악화 현상은 향후 지방은행 전체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은행의 자산 건전성 악화는 대손상각비 증가를 통하여 지방은행 수익성을 악화시켰습니다. 2017년 시중은행의 총 여신 대비 대손상각 비율이 0.2%에 그친 반면 지방은행의 대손상각 비율은 시중은행의 2.5배인 0.5%를 기록하며 총 자산 순이익률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2.3%까지 상승하고 대손상각 비율을 0.4%로 통제하며 시중은행 대비 수익성 우위를 재확보하였으나 자산 건전성 악화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 우위를 지켜갈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지방은행의 자산 건전성 저하 리스크는 기업 여신에 비하여 부실 비율의 절대 수치가 낮아 시중은행과의 차별화 정도가 뚜렷하지 않았던 가계여신 부문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계대출 규제가 주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지방은행은 가계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이러한 차이가 시중은행 평균 DSR이 52%에 반하여 지방은행은
123%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현재의 높은 DSR을 낮추지 않는다면 향후 지방은행의 자산 건전성 저하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이슈로 인터넷 전문은행 실적과 향후 전망입니다. 2017년 4월 국내 최초의 인터넷 은행인 K뱅크가 출범하였으며 2017년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였습니다. 25년 만에 은행업 신규 진입자인 두 은행은 출범 직후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말 총 자산시장 점유율은 카카오뱅크가 0.39%, K뱅크가 0.07%로 외형 면에서의 시장 지위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분기별 순손실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사업 초기 대규모 비용이 발생한 영향으로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실적은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율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2017년 6월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여신 확대를 추진하여 2018년 6월 말 9.7조 원의 총자산 규모를 보이며 1년 만에 자산이 9조 원 이상 증가하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반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어 흑자 전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지분율 10% 내외의 다수주주로 구성되어 있어 출범 이후 1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만이 이루어진 K뱅크는 2018년 6월 말 기준 총자산이 1.8조 원으로 카카오뱅크에 비해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속도가 크게 낮습니다. 2019년 1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K뱅크의 최대 주주가 KT로 변경되면 K뱅크의 유상증자 추진은 현재 대비 용이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본 확충 및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 초기인 현재 시점에서 인터넷 은행을 외적인 실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운영 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향후 은행업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국내 은행업의 경쟁력 및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시키는 매기로서의 역할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의 빠른 성장세는 사업 초기 효과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에 주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 1월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정보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대 주주가 되면 금융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서비스 및 상품을 제시하고 이것이 새로운 혁신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경쟁기업 출현을 유도하고 정체된 일부 금융산업에도 성장의 모멘텀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한 만큼 제3 또는 제4의 인터넷 은행 인가가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은행업 관련 최근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은행 신용등급 산출의 기초가 되는 은행업 신용평가 방법론 및 방법론 적용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각각의 핵심 평가 지표별로 위험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등급으로 표현하고 각 평가 지표별 등급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모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가상의 신용도를 산출합니다. 이는 최종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 프로파일에 미래의 사업 및 재무 실적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고
정성적 요소들을 기타로 고려하여 자체 신용도를 산출합니다. 자체 신용도란 은행이 단독으로 존재하여 계열과 정부에게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등급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은행은 계열에 소속되어 있고 정부의 감독을 받는 대신 정부의 지원도 받고 있으므로 최종 신용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등급의 조정 요인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영문 약어로 TLAC라고 하는 총 손실 흡수 능력은 은행 업종의 고유한 조정 요인이며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조정 요인입니다. 은행 산업은 국가 경제적 차원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지원 정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약화되고 자체적인 손실 흡수 능력이 중요시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은행의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된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저하된 재정 건전성, 즉 저하된 지원 능력이 결합하여 나타난 변화입니다. 개별 은행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은행을 정상화하기 전 은행의 채권자도 손실 부담을 한다는 베일인이 각국의 금융기관 정리 절차에 도입되어 입법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채무는 그 성격에 따라 변제권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데 은행의 선순위 부채가 지주의 선순위 부채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될 경우 지주의 선순위 부채는 은행의 손실을 흡수하여 선순위 채권자의 손실을 줄여주는 버퍼 역할을 하게 되므로 지주의 선순위채를 포함하여 변제의 순위가 후순위인 채권들과 자기 자본을 합하여 총 손실 흡수 능력이라고 부르고 이 TLAC가 클수록 선순위 채권 등급의 상향 조정 요인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제시된 표는 국내 일반 은행들의 신용평가 방법론 적용 결과입니다. 국내 은행의 사업 위험은 AA와 싱글 A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재무 위험은 대부분의 은행에 있어 트리플 A로 위험 수준이 탁월하게 낮습니다. 계열의 지원은 이론적으로는 등급의 상향과 하향, 양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국내 계열 소속 은행의 경우 은행이 계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서 계열 등급이 은행 등급과 동일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계열 요인으로 등급이 조정되는 은행은 없습니다. 외국 계열인 한국시티은행과 SC은행의 경우 계열 요인이 원노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경우 아직 베일인 제도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정부 지원 가능성이 등급 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들의 최종 장기 신용 등급은 산업 위험이 가장 낮은 업종답게 AAA와 AA+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베일인 규제로 인해서 자체적인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은행은 정부 지원 가능성 저하 시 신용 등급 하향 압력이 존재합니다. 특히 은행 금융지주의 금융그룹의 손실을 우선적으로 흡수하는 역할이 부여될 경우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은행 지주사들의 시장 수익률에는 이미 2016년부터 이러한 하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가 금년 초 발표한 업무 계획에서 연내 베일인 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후 공식적인 추가 발표가 없는 상태이고 베일인 규제 도입이 곧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나이스 신용평가는 향후 금융당국의 베일인 규제 내용이 확정 발표되면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용등급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